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번째로 존 브로더스 왓슨의 작은 엘버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밑에는 이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9월에 눈에 띄는 채널에 선정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올려드렸던 거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엘버트 실험 첫 번째, 파블로프의 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는데 심리학이나 교육학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파블로프의 개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이자 생리학자였던 이반 파블로프는 1900년 초반 개의 침샘 일부를 외과적으로 적출해서 먹이를 먹을 때마다 분비되는 침의 양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개가 먹이를 주는 사람의 발소리나 밥 그릇만 보아도 침을 흘린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것을 이른바 조건 형성에 관한 실험을 하게 되죠. 자, 이분이 이반 파블로프입니다. 이 파블로프가 했던 실험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에게 밥을 가져다 주면 침을 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종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개가 침을 흘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밥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 그래서 이걸 조건 반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파블로프는 이렇게 개를 묶어놓고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흔들었고 그때 개의 입에서 나오는 침의 양을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의 타액이 튜브를 통해서 비커로 들어가고 그때 밸브의 움직임은 스크린 뒤에 있는 기록계에 전달되어서 분비 반응이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파블로프의 어떤 실험 장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는데 사실 종소리만이 아니라 불빛을 보여주는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요. 약 700여 마리의 개가 실험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심리학에서도 응용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칭찬 스티커 처럼 책을 읽지 않는 아이에게 책을 읽을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주어서 이걸 10장 모으면 선물로 교환해주는 이런 조건을 형성하면 아이들은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책을 찾아 읽게 된다라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파블로프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행동 심리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실험에 사용되었던 약 700여 마리의 개는 당시 열악한 러시아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버려지고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거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잔인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실험이 바로 작은 엘버트 실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작은 엘버트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존 브로더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주어라. 그러면 잘 만들어진 나의 세계에서 그들을 키우고 내가 선택한 전문가,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 대통령, 거지, 도둑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아이의 부모가 가진 재주, 경향, 습성, 능력, 직업, 인정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존 브라더스 왓슨이 했던 얘기예요. 굉장히 뭔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존 브로더스 와스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런 주장을 흔히 교육 만능설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이나 교육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에 이처럼 다양한 주장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1920년 와스는 생후 9개월 된 앨버트를 섭외해서 한 가지 실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부모에게는 간단한 심리학 실험이다 라고만 밝힌 채 말이죠. 우선 와스는 앨버트에게 흰쥐, 토끼, 강아지, 원숭이 등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만져보게 합니다. 앨버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만지면서 호기심을 충족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강아지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 와스는 일주일에 2번씩 총 7번 동안 앨버트가 흰쥐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쇠막대기를 막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겁을 줬대요. 그렇게 실험이 진행될수록 앨버트는 흰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점차 흰 토끼나 털이 부슬부슬한 강아지, 심지어 흰 수염이 달린 산타크로스 가면을 보고도 두려워하면서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흰색 털이 있는 동물은 물론이고 사물에게까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파블로프의 개 그 실험에서 좀 더 잔인하게 앞으로 나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토끼만 봐도 애가 이렇게 울기 시작한 거죠. 또 산타크로스 가면을 쓴 사람이 오니까 또 그것도 울었고요. 물론 애초에 왓슨의 실험 목적이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되면 공포심을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앨버트의 공포심을 없애는 실험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왓슨의 실험 때문에 앨버트가 이상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챈 앨버트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그것을 떠나버린 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눈치를 챘고 이 실험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린 거죠. 사실 앨버트는 원래 더글라스 메리트라는 이름의 아이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타가소에서 보모로 일하던 여자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 실험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이는 5년 뒤에 뇌수종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털이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왓슨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은 조건에 의해서 학습이 되고 특정한 조건의 자극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호칭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벌인 이 실험은 얼마나 잔인한 실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자, 왓슨의 실험 권유 혹은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때문에 앨버트의 어머니는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대학병원의 직원이 대학 교수의 권유 를 어떻게 거절해요? 이건 권유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그저 자신의 아이가 더 아프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것만이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이자 방어였던 것이죠.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개월, 실험 기간을 다 합쳐도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던 이 앨버트에게는 엄청나게 커다란 공포와 스트레스가 주어졌고, 이것이 뇌수종에 영향을 미쳐서 이 앨버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결코 억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 명의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도 아니죠. 정말 갓난아이에게 잔인한 실험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어떤 시대상, 사회상, 자, 그리고 이
과학자의 호기심,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는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작은 엘버트 실험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